대부분 한 번쯤은 첫 자취방을 알아봐야 하는 순간에 직면하고 맙니다. 저의 첫 자취방은 대학 졸업 후 첫 취업을 하게 되는 순간이었는데요. 누구나 그렇듯이 저 또한 아주 그럴싸한 도시 라이프를 꿈꿔왔었지만 직면하게 된 현실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그리 만족스럽지는 않았는데요. 물론 그때는 돈도 없었고 부동산에 전혀 경험이 없는 사불인이었었기 때문에 에어컨도 구비되지 않은 굉장히 저렴한 원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조금 더 신중해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주택의 임대계약으로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사회초년생들이 가장 처음 접하게 되는 계약은 아무래도 월 임대료를 지급하는 일명 월세 계약이 되겠는데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지 않는 이상에는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하게 되는 가장 일반적인 임대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하여 전세계약은 자취방으로 활용되기보다는 일반적인 가정집으로서 특히 신혼부부들에게 많이 활용되고 있는 임대 제도인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전세자금 대출 상품들이 많이 보편화됨에 따라 사회초년생들의 자취방으로도 많이 이용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임대로 계약할 수 있는 일반적인 주택의 형태로는 크게 4가지로 원룸, 오피스텔, 빌라, 아파트 정도가 되겠는데요. 그 밖에도 일명 고시원이라는 조금은 특수한 형태의 주택도 존재하고는 있지만 일반적인 형태의 주거용 부동산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의 국민 자취방이라고 볼 수 있는 원룸은 보통 다가구 주택으로 분류되는데요. 한 건물에 여러 가구가 분류되어 있으며 마지막 층에는 주인이 거주하는 주인 세대가 자리 잡고 있는 형태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원룸으로 분류되는 가구는 대부분이 풀옵션인 형태로 보통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가스레인지 등이 구비되어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소파와 침대, 전자레인지까지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주택에는 평균 5만원 정도의 관리비가 별도로 요구되는데요. 관리비에는 보통 건물 내외를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비용과 공용 전기료 정도가 포함되어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수도료와 인터넷 요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가끔 에어컨이 설치되지 않는 원룸들도 존재하고 있는데요. 원룸의 특성상 여름은 특히나 더 덥기 때문에 그러한 주택들은 무조건 배제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이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투룸 이상부터는 꼭 자취방만이 아닌 가정집의 형태로도 임대되는 경우가 많기에 옵션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투룸부터는 풀옵션과 반옵션, 무옵션 이 3가지 형태로 구분되기 때문에 방을 보기 전에 옵션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원룸과 투룸은 특성상 다가구 주택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지배적이기 때문에 전세로 임대하는 것보다는 월세 임대 계약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 보다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추천 영상을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오피스텔은 쉽게 말해 원룸형 아파트라고 볼 수 있는 다세대 주택으로서 보통 지하에는 주차장이 있고 1에서 3층에는 상가들이 자리 잡고 있는 일명 주상복합의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원룸 건물들에 비해 비교적 세대수가 많은 편이며 대부분 건물 내부에 관리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제대로 된 관리 체계가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게 아무래도 남성분들보다는 여성분들에게 더 선호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원룸에 비해서는 월세가 높은 편이며 좁은 면적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관리비가 높은 편이기에 일반적인 원룸 임대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10에서 30% 정도 더 추가된다고 볼 수 있고요. 오피스텔 관리비에 포함되는 항목으로는 건물 내외를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비용과 공용 전기료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세대 전기료, 수도료, 인터넷, 도시가스 요금 등은 별도로 부과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또한 원룸형으로 분류되는 세대에는 일반적인 원룸들과 마찬가지로 풀옵션인 형태가 일반적인데요. 하지만 가구 및 내부 시설들이 빌트인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부 인테리어 및 공간 활용도가 일반 원룸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매력적이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게 이 부분 또한 여심 저격에 탁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또한 투룸 이상의 세대들도 존재하는데요. 하지만 주상복합의 특성상 임대 관리비가 비교적 높은 편이고요. 주거용 부동산 치고는 방향과 위치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조량과 개방감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아 가격 대비 효율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다세대로 분류되는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수익형 부동산으로 태어난 주택이기에 전세보다는 월세로 임대하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빌라는 다세대로 분류되는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저층으로 이루어져 있기에 사실상 아파트와 다가구 주택의 중간쯤 되는 포지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신축 빌라들은 아파트 못지않은 구조와 오피스텔 뺨치는 빌트인 인테리어로 실내가 굉장히 매력적이기에 수도권 신혼부부들에게는 아파트와 더불어 가장 인기 있는 신혼집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중이고요. 비교적 작은 면적의 풀옵션인 세대들도 존재하기에 직장인들의 자취방으로도 널리 임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피스텔과 마찬가지로 관리비는 굉장히 비싼 편이며 관리비를 제외한 공과금들은 세대별로 별도 납입되어야 합니다. 또한 빌라는 대부분 좁은 공간에 저층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일조량과 개방감, 생활환경이 비교적 좋지 않은 편인데요. 그렇지만 아파트에 비하여 임대료가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사회초년생들에게는 첫 가정집으로 많이 선호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빌라는 아파트에 비하여 현저히 떨어지는 투자성으로 인하여 이제 모든 사람들이 매매보다는 임대하는 것을 선호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임대라 하더라도 전세로 계약한다는 것은 결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한때 한국의 부동산 시장을 시끄럽게 했던 빌라 전세 사기 사건들 때문인데요. 물론 빌라의 전세가 무조건적으로 위험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제 막 독립을 꿈꾸기 시작하는 사회초년생들이 해당 주택의 위험도를 측정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기에 빌라 또한 오피스텔과 마찬가지로 월세로 임대하는 것을 적극 권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 또한 추천 영상을 꼭 참고하여 귀하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아파트는 다세대 주택의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서울의 아파트를 자취방으로서 활용하기에는 임대료가 결코 만만치가 않겠는데요. 하지만 기숙사로 활용하거나 혹은 룸메이트를 구한다든지 특히 지방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임대료가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아파트를 자취방으로서 임대하는 경우가 결코 적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파트의 특성상 가정집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임대로서 풀옵션 매물을 구한다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게 에어컨을 포함한 모든 가전제품과 가구들을 일일이 마련해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단기로 임대를 계획 중인 사람일수록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관리비와 공과금에 대한 부분도 다른 주택들에 비해서는 비교적 부담될 수밖에 없겠는데요. 하지만 보안과 치안 면에서는 그 어떠한 주택들보다도 유리하다고 볼 수 있기에 아파트 또한 자취방으로서는 여성분들에게 많이 선호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는 다른 주택들에 비해서 전세 사기에 대하여 조금은 안전한 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특히 전세자금 대출 또는 안심전세 대출을 잘 활용하게 된다면 오히려 원룸의 월세보다도 훨씬 더 저렴하게 적용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천 영상을 꼭 참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좋은 자취방을 구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팁을 제시해보자면, 임대 보증금이 최우선 변제 금액을 초과한다면 등기상 권리관계를 반드시 파악하고 계약할 것, 입주 전 도배 장판 상태와 에어컨 청소 상태를 확인할 것, 실내의 습도 정도와 주방의 바퀴벌레 거주 여부를 확인할 것, 싱크대와 화장실의 수압 상태와 더불어 배수 상태도 반드시 확인할 것, 365일 파티를 즐기는 인싸가 아니라면 유흥가에 위치한 주택은 무조건 피할 것, 해가 전혀 들지 않는 집과 가급적 1층의 호실은 피할 것, 여자라면 더더욱. 여기서 모든 사람들이 클리셰적으로 남양을 외치지만 사실상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아무리 남양이라 하더라도 하루 종일 해가 잘 들어오는 자취방을 구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에 해당 주택의 방향보다는 하루에 얼마만큼의 해가 들어올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위치인데요. 만약 직장인이라면 교통비용과 이동시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위치가 가장 탁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 경험상 집세를 아끼려고 변두리 주택을 계약했던 분들은 대부분 빠른 시간 내에 역세권으로 다시 이사를 가시더라고요. 진짜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임대를 알아보기 이전에 우리나라의 임대주택 제도들을 적극 활용해 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이 하루빨리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진심으로 기원합니다.